네, 지구 시스템에서요. 두 번째 파트 들어갈게요, 얘들아.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여기는요, 학교마다 시험 범위를 이제 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분리해 놨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에너지 원은요,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라서 총 세 종류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종류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등등등. 그런데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원, 즉 근원이다 하는 건요. 요 세 가지 뿐입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요 세 가지 중에서 단연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 다 하고 있어. 모든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물론 각각의 에너지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상대적인 비율. 퍼센테이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상대적인 비율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오케이. 지구 시스템에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요,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돼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등 이러한 하위 에너지로는 다 전환 가능한데 얘들아,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요거는 꼭 체크해 놓고 서로 전환 안 된다는 거야.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부족하다고 도와주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또다시 조력 에너지가 서로 이런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상호 전환된다.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요 표현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태양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지? 이 수치를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이 수치는요. 그냥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훨씬 크고 나머지 에너지들 크기 정도 비교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요 기원인데 얘들아. 기원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느냐라는 거거든. 우리는 별 파트에서 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별 내부에서. 태양은 주계열성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안에 수소 원자들이 융합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뿜어낸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오케이? 특징은 지구 시스템에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데 웬만한 거 다 99.9%라니까요. 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셔도 괜찮습니다. 기권에서 구름 발생하고 등등등 기상 현상들 그리고 직권에서 풍화 침식 작용 일으키지 그로 인해 지형을 변화시켜요. 생물권에서는요. 광합성을 하게 하고요. 수권 해수에 순환시키지 화성 연료의 근원이 된다. 요거는 이따가 강조할 건데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놓칠 수 있어. 중요하게 보시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일단은 얘도 기원 중요하겠지? 기원은 뭐냐? 방사성 물질들이 스스로 붕괴를 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할 때 엄청난 열을 내요. 아까 수소 핵융합은 말 그대로 융합, 결합을 하면서 열을 내는 거고 얘는 분열을 하면서 붕괴를 하면서 열을 낸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지구 뜨거워집니다.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들이 이렇게 지표로 전달되면서 아주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켜 화산 폭발, 지진 발생, 그리고 조산 운동은 산을 만든다라는 거거든. 습곡산맥과 같은 이러한 산들을 만듭니다. 그럴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가 돼요. 특징은 외계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우리 조금 전에 외권 얘기했었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조력 에너지는요. 기조력, 조성력이다라고 해서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인데 천체 사이의 인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천체는요. 지구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리고 태양과 달 얘네들 중에서 달의 영향이 얘는 훨씬 커. 우리가 웬만하면은 태양 영향,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 중력에 의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달의 영향을 미미하게 볼 수 있는데 지구와 태양보다 훨씬 더 달이 가깝기 때문에 요 천체의 인력에서 천체는요 달이 주인공이 됩니다. 조심하시고
갯벌 등 여러 가지 생태계의 서식지를 만드는 그러한 변화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력 에너지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들아,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지각 변동,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태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는요, 아주 지구 내부 에너지에 비하면 작은 스케일, 그런 것들 보시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유치하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도 많이 바꿔놓거든. 이런 유치한 문제에 제발 낚이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걸러줘야 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이렇게 나와 있죠. 에너지는요, 흐릅니다. 순환한다라는 건 다시 사이클이 완성되는 건데 흐른다라는 거는 사이클의 완성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 이렇게 에너지는 흐르는데요. 지구 시스템의 각 권 사이를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같이 순환시키면서 이동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시작은 왜 때문이냐? 위도별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편편했다면 이렇게 사각형의 모습이었다면 얘들아,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요 어디든 각도가 90도로 같았을 거야. 그런데 지구는 현재 편편하지 않고요. 구형이지? 구형이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위도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받아요. 적도, 그리고 중위도, 고위도 이런 상황에서요. 얘는 거의 90도에 가깝고 요 각도, 요 각도. 오케이? 따라서 이러한 각도가 점점 작아지는 극지방과 고위도죠. 적도지방, 저위도죠. 중위도. 이런 상황에서요. 에너지가 어떻게 불균형한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위도에 따라서 태양 고도, 각도라고 했어요. 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거든. 따라서 어디가 가장 많으냐, 각도 크냐 이거야. 그랬을 때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고도는요, 각도는요, 저위도가 큽니다. 오케이.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당연히 각도에 비례하게, 태양 고도에 비례하게 저위도가 더 크겠지. 에너지 과잉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위도에서는요.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표현은 고위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중위도는 말 그대로 중간이야. 얘네들의 각도 중간으로서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끔 이렇게 도달돼요. 그러다 보면은 태양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위도별로 비교하거든요, 얘들아. 그 그래프인데 위도가 X축에 나와 있죠. 중위도 30도 부근으로요. 이렇게 위도가 각각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0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겠어? 적도겠지. 적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요 빨간 라인 보입니까? 요 라인이 그럼 무슨 에너지가 되겠어, 얘들아? 태양 에너지가 되겠지. 정확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요 파란색 라인이 뭐가 되겠어? 얘네들은요, 이렇게 적도에서 더 적지? 그 상황이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면적을 의미했느냐 아니면 이 라인을 지목했느냐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지거든. A는 현재 면적이지 이거는 남는 에너지가 됩니다. B도 면적이죠. 얘는요 부족한 에너지가 돼요. 따라서 이 면적이요 거의 딱 반으로서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고 요쪽 같아져서요.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요, 균형을 이뤄요. 주의해야 돼. 위도별로는 얘들아 불균형한데 지구 전체는 왜 평형을 이루느냐? 대기와 해수가 움직이면서 에너지까지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그런데 계속 남는다? 그럼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 그런데 고위도에서는요, 계속 부족해. 그럼 너무 추워.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 뜨거워지고 더 차가워지고 중위도밖에 생명체가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사실상 말도 안 되죠. 중위도 말고도 극지방, 적도 지방에도 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요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를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보내주고 또 차가운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식혀주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평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중요해. 밑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평형을 이루는 현상 중에서 태풍 대표로 나와 있어요. 태풍은 자주 언급이 될 건데 왜냐하면 얘는 생성과 소멸되는 또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많이 문제화됩니다. 수권에서 항상 증발이 먼저 기권으로 날아가서 기상현상 일으킨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만들어진 태풍은요, 직권과의 마찰로 이렇게 소멸이 돼요. 오케이. 주의해서 보시고 물질만 이동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에너지 같이 동반됩니다. 됐죠?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대표 첫 번째 물의 순환과 두 번째요. 탄소의 순환,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되는 단원인데 얘들아, 중간중간에 암석 순환이라든지 또 마지막에 질소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언급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물과 탄소를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 원은요, 당연히 태양 에너지예요. 물은요, 상태가 변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게 주의해야 할 점인데, 상태가 변화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 권에 영향을 주면서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니까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죠. 위도별로는 불균형, 지구 전체는 평형, 중요합니다. 각각에 나와 있는 예시들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꼭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이제 맞춰볼게요. 다들 해보셨나요? 바다, 강, 호수 이러한 물이니까 얘네들의 시작은 어디다? 수권. 선생님 권자 뺄게 얘들아. 수에서 증발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로 이렇게 전달되겠죠? 수증기가요 응결된대요. 수증기가 있는 권역 기권이지 그게 응결된다 라고 했는데 뒷말까지 잘 봐야 돼. 얘네들은 지형을 변화시킨대. 직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산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 얘들아 직권이지. 그런 다음에 기권으로 이동한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지. 지표와 바다에 내린 강수야. 그러니까 수권인데요. 마지막에 뭐래? 생물체에 흡수됐대. 그러니까 얘는 생물권으로 갔네요. 그 다음에요. 증산작용이 뭡니까? 잎에 식물들 구멍이 나 있어. 그러한 상황으로 수증기 뿜어내거든. 그러다 보니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갔겠죠. 물의 평형. 물은요. 일단은 지금 하나의 케이스 마지막 것만 보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갔어 얘들아. 그러면은 생물권에서는 감소했을 거고 기권에서는 증가했을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거야. 평형을 이룹니다. 오케이? 물이요. 각 건과 상호작용을 할 때 순환하거든. 그럴 때요. 물의 전체량은요. 일정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수치화 시킬 거냐면 육지로 들어오는 양 그리고 나가는 양, 출입. 여기는 방출, 유입 이렇게 나와 있지. 바다, 대기 각각을 볼 건데 유입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은요. 어느 권역 상관없이 모두 이렇게 일정할 거야. 평형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건 유입과 방출이야. 바다부터 볼게요. 바다로 유입되는 건 바다가 화살표를 받겠죠. 이렇게 받는 거 다 더해줘야 돼. 강수가 나와 있네요. 강수 몇? 284. 그리고요. 지표에서 받네요. 지표에서 36. 그래서 토탈 몇이다? 320. 그리고 방출되는 거 한 번에 봤더니 증발 한 방으로 이렇게 320. 유입량과 방출량이 같다 이거야. 육지만 또 보는 거야. 육지에서는요. 강수 받고 있죠. 96. 그리고 증발. 육지에서 증발되는 게요. 60. 그리고 아까 어디로 갔지? 바다로.
지표에서 유출되는 게 36. 따라서 96. 또 같네요. 대기 입장에선 유입되는 거. 증발되어서 오는 건데 증발되는 게 두 곳이죠. 바다 증발. 아까 320. 육지 증발. 얘는 아까 60. 그래서 몇이다? 380이네. 토탈이요. 대기 입장에서 방출하는 건 아까 강수지. 바다 강수. 바다 강수는 아까요? 284. 육지 강수. 아까 육지의 강수는요? 96. 따라서 380. 오케이. 물은 그래서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아서 평형 상태다라는 건데요. 주의해야 하는 거 많이 낚이는 포인트가 뭐냐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거든. 그거를 강수와 증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얘들아. 강수랑 증발량은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이거는 유입량과 방출량이 같은 거야. 조심해야 되고요. 지구 시스템 전체 물의 양은요 일정하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물은 순환합니다. 그럴 때 에너지 흐름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왜냐? 물이요. 수증기가 되는 건 증발이지 얘들아. 액체에서 기체가 된 거야. 이거는 에너지 흡수. 반대 상황도 있죠.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응결한다라는 거는 열을 빼앗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방출. 흡수 방출은 정말 많이 바꿔놓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발 정확하게 그런가 보다 대충 보기 보면 안 돼요. 잘 체크해서 답을 잘 고르시고요. 에너지는 평형을 이뤄준다 라고 했지 물이 한몫하고 대기가 한몫할 겁니다. 기상현상이다 라든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지표, 지형 변화시키고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 암석의 순환은 잘 안 다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하면 선생님이 학교별로 추가 설명해 줄게. 넘어갑니다. 네, 뒤에 탄소의 순환으로 넘어왔지 얘들아. 탄소의 순환만 하면은 이제 단원이 끝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탄소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 1 이렇게 나와 있지. 얘는 주의해야 되는 게 대부분 태양 에너지가 맞거든. 그런데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탄소의 존재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각 권에서 얘는 모습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존재 형태에 매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씩 꼭 기억을 하세요. 직권에 대부분의 탄소가 다 있어. 우리는 익숙하게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를 더 접하다 보니까 기권에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직권에 석회암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탄산염 이렇게 나와 있지. 석회암 CaCO3 요 상황이에요. 따라서 탄산염 광물의 형태다 요 화학식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화석연료로서 이렇게 존재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게 화석연료의 종류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겠죠?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잘 알고 있지만 메테인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는요 탄산이온 얘가 메인이지만 뒤쪽에 탄산수소이온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오케이? CO2가 물에 녹으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요 이온의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 탄소화합물 또 배운 학교들이 있죠. 유기물 먼저 배웠던 학교들. 그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영역마다요. 모습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또 헷갈리기 좋습니다. 탄소의 순환 마찬가지로 아까 물의 순환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건데요. 얘는요. 그림에서의 넘버링이랑 요 숫자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권을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상호작용하고 에너지 흐름도 같이 일어나는데 선생님이랑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해봐야 돼. 지구 전체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탄소량은요 일정해요. 한 곳에서 잠시 감소했고 한 곳에서 잠시 증가했다고 해서요 전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빠르게 정리해보고 일단은 각각 답만 빨리 맞춰보자 얘들아. 다 해보셨습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져요. 선생님 권자 뺀다 그랬어. 그리고 기에서 생. 그리고 생에서 기. 생에서 지로 가네요. 지에서 기로 가고요. 기에서 수. 그리고 수에서 기. 그리고 8번이지. 지에서 수. 수에서 지. 요거는 조금 헷갈렸을 텐데 얘들아, 지에서 지로도 갑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직권에서 직권으로. 여기서 추가 설명할 포인트는 딱 2개입니다. 너무 중요해.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석회 동굴을 형성할 때. 요게요, 석회 동굴을 형성할 때, 일단은 석회 동굴은요, 바닷가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수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준 거야. 물이 가서 뚫은 거야. 쉽게 말하면. 요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탄소의 순환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냐라는 거거든. 이게 직권에서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야. 물이 가서 동굴을 형성하면서 얘들아, 땅에 있는 탄소, 직권에 있는 탄소를 물로 가져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 건 수에서 지권이지만 탄소가 이동하는 건 지에서 수권으로 완전 반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낚여요. 오답률이 진짜 많은 복이고 서답형이나 서술해라 라고 했을 때도 진짜 오답률이 높은 문제야. 그러니까 제발 주의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용해도 관련이 있는 요 7번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다 풀어서 써주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누가 몰라요?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지구가 온난해진다. 기권의 탄소량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기체 용해도를 아셔야 됩니다. 기체 용해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시원한 탄산수, 사이다 이걸로 많이 예시를 들었는데 얘들아, 기체가 잘 용해돼서 우리 목을 따끈따끈 아주 맛있는 사이다로 만들어주는 조건은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상황이야.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려면은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 거, 이거는 사이다 얘기를 할 때가 더 중요하고, 지금은 대기압은 1기압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 상황에서 큰 변화 없다 라고 해서 요 압력 조건은 뺍니다. 즉 온도가 낮을 때 기체가 잘 용해되면서 우리한테 톡 쏘는 사이다를 제공해 준단 말이야. 우리가 학교 갔다 왔는데 동생이 사이다를 뚜껑도 열어서 심지어 상온에다 뒀다, 식탁 위에 그대로 놨다, 이거는 싸움 각이지. 그치?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냉장고에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 놔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한 포인트로 기체가 잘 녹으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대? 뜨겁대요. 지구가 온난해진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O2가요. 수건에 못 녹아. 녹지 못하고 CO2가 어디로 갑니까? 기권으로 갑니다. 즉 수권에서는 감소, 기권에서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한테 한 가지를 꼭 더 물어봐. 수권에서의 양과 기권에서의 양, 그리고 지구 전체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지구 전체는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것까지 잘 서술 마무리를 해줘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 질소순환 마찬가지 암석순환처럼요,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간 학교는 선생님한테 이거 꼭 얘기해야지 잘 체크해 놓고 나한테 다시 대면 수업할 때 얘기해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소순환, 물의 순환까지 마무리하면요, 요 단어는 끝나는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해당하는 것들 잘 풀어 오시고, 오케이? 이론책 확실하게 풀어본 다음에 숙제, 문제책도 적용해서 정상 수업 시간 때 만납시다.
고생 많이 했어요.